아버지,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런데 넷째는 연락도 안 되고 저희도 사정이 있습니다. 집에 모시기는 힘들고 병원에 모시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양원 자리를 하나 마련해 뒀습니다. 거기 들어가 계세요. 괜히 아프다고 전화하시면서 우리 마음 무겁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땀 흘려 자식들 키운 게 이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건가.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에서 살아가는 78살 어르신의 사연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때문에 웃고 또 가족 때문에 울었던 세월. 그리고 결국 버려지는 듯한 처참함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붙잡게 된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서 위로나 조언 혹은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삶을 버틸 힘이 될 테니까요. 저는 젊은 시절 도배 일을 했습니다. 남 밑에서 일을 배우고 돈을 모아 30이 되기 전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아내는 그때 이미 아이 셋을 돌보고 있었죠. 그 후로 우리는 6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먹여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공구함을 들고 집을 나서면 어둠 속에서 아내가 말없이 도시락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저는 낮이고 밤이고 일했지요. 아내는 집을 지키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뜻대로 흘러가 주지 않습니다. 겨울 어느 날 막내 아들이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버티다가 끝내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지만 우리는 울 틈도 없었습니다. 남은 5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첫째는 대학에 보내고 둘째는 취업시켰습니다. 셋째는 착실한 아들을 데리고 와 부모를 모시겠다고 했고 막내딸은 간호사가 되어 시집을 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자식들이 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셋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자식들은 부의금을 두고 싸웠습니다. 누가 더 받네, 누가 덜 받네.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감히 그랬을까. 결국 나는 아버지로서 힘이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며느리는 이듬해 집을 떠났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흔적이 너무 깊어 차마 숨 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몫은 결국 제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통장을 비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째는 사업이라며 돈을 가져갔습니다. 둘째는 이사라며 손을 벌렸습니다. 넷째는 술김에 사고를 쳐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졌고 결국 자식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버렸습니다. 허름한 요양원은 마치 살아있는 무덤 같았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형식적으로만 움직였고 밥은 사료처럼 던져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어떻게 하면 이 숨을 끊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도 곧 갈게. 기다려줘.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버티던 어느 날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막내 사위였습니다. 장인어른 늦었습니다. 그래도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먼 길을 달려와 저를 찾아냈습니다. 여긴 더 아파지는 곳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십시다.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사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손주들이 달려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왔다. 그 소리에 꺼져가던 제 등불이 다시 켜지는 듯 했습니다. 사위는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아픈 몸으로 재택근무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를 모셨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며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부릅니다. 할아버지. 그 부름에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며칠 뒤 저는 비상금 통장을 꺼내 사위에게 내밀었습니다. 자네가 내 삶을 다시 밝혀주었으니 이건 나의 감사야. 사위는 끝내 거절하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에 제 긴 고독이 녹아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위는 자격증을 따고 재택근무로 취업했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며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부릅니다. 저는 서툰 손맛으로 저녁상을 차려 그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사돈댁이 오면 함께 웃으며 밥상을 나눕니다. 사위는 가끔 말합니다. 장인어른, 우리 여행 갑시다. 그 말이 제 상처에 붙이는 하얀 약 같았습니다. 얼마 전 첫째가 저에게가 아닌 사위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해 집을 잃게 생겼다며 돈을 구걸했다 합니다. 사위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평생 장인어른 돈만 빼앗고 모른 척 하던 데가 지금 받고 계신 겁니다.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돈을 주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걸요. 진짜 가족은 끝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여러분, 인생은 길고도 짧습니다. 불행은 예고 없이 오고 기적도 예고 없이 옵니다. 저는 70이 넘어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사위와 손주가 제 마지막 빛입니다. 꽃은 다시 피지만 사람은 다시 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아껴야 합니다. 내일보다 하루 더 젊은 지금, 숨을 조금 더 길게, 따뜻하게 이어가 주세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 돌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긴 밤을 버티게 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